MBC에서 스트레이트 방송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PD수첩 나왔죠. 근데 PD수첩 내용 보셨어요? 이번에 지금 고위공직자, 현직 고위공직자, 현재 정부의 문제점 막 이러면서 엄청 깠죠. 분명히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스트레이트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3법이나 이런 게 문제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MBC는 빨갱이 방송 또 이렇게 만들고 있죠. PD수첩에서 말하는 것도 빨갱이 방송이겠네요. 잣대가 없죠. PD수첩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다가 스트레이트 한 번 나오니까 빨갱이 방송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들이든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죠.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니까 두 개 합쳐서 내용을 보자는 거죠.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인데 집값 총액은 5천조 원을 돌파했다. 61%를 전체의 15%가 소유하고 있다. 의식주 중에 하나를 상위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 집이란 뭐예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맞고 그 속에서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주거의 개념이어야 되는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죠. 언제부터? 스트레이트에서도 지적했듯이 2014년에 미친 법이 많이 나왔다. 그 전에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4.1 정책부터. 그리고 2014년에 초일믹스, 재건축 연항화나 부동산 3법 엄청난 법들이 많이 나왔었죠. 맨날 지금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인 공급 많이 추진하고 있죠. 막상 그때는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간북지구 이런 데 다 폐지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죠. 그 장기 공급 부족의 여파가 지금 터지는 거죠. 지금 공급 안 하면은 공급 부족 원래 언제 터지는 거예요? 다음 정권 때. 근데 왜 그걸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3기 신도시든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기 때문에 약간의 양적 공급은 있겠지만 그 전에 나오는 멸실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건축 완화를 하게 되면 집값을 오르게 하는 정책이다 라는 거는 부동산 3법 시행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죠. 뭐라 그래요? 이분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신 이분이 집 가진 것이 죄이냐? 아니죠. 집 가진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집으로 돈놀이 하는 게 죄죠. 그 다음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할 얘기는 아니죠. 지금 요새 해시태그 많이 붙고 있죠. 이거는 저는 정치 성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의 실태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이분 23억 이게 지금 요새 많이 돌고 있죠. 이게 많이 돌게 된 계기를 보여준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스트레이트 방송 같은 경우는 기사로 내지 않는다. 기사가 없다. PD수첩 방송 나왔을 때 기사 엄청나게 떴었죠. 근데 요거는 안 뜨죠. 스트레이트는. 왜 안 떠요? 규제를 옹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사실상 이 해시태그가 왜 돌았냐라고 하면은 방송에서 안 다루니까 해시태그로라도 퍼뜨리자 해서 돌았다. 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거의 안 띄워준다. 언론에서. 지들 불리한 거니까. 스트레이트 나오고 나서 기사 뜬 거 보신 분. 경실련 얘기한 거 말고 그 방송 자체가 기사로 해서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기사들 막 뜨는 거 본 적 있으세요? PD수첩 때는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떴었죠. 누가 집값을 띄우나 임대사업자가 뭐 잘못해서 하고 이번에 또 나오니까 또 바로바로 띄워주죠. 뭐 정치적으로 뭐 누가 23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이 아직도 건설마피아 편을 들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잘 띄워주죠. 주택 보유 현황 32%. 대통령 비서실, 기재부 국세청 이런 데서 많다. 국토부 산하기관 이런 데서 많으니까 지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안 파는 거다. 정책 내는 사람들이 안 파는데 우리가 왜 팔아야 되냐. 저들도 오를 거 알고 안 파는데 그런 심리를 만들고 있죠. 노 실장 같은 경우도 반포아파트 처분하다가 안 되니까 청주아파트 처분하니까 청주아파트 처분했다고 난리쳐. 그래서 반포아파트 처분한다고 하니까 이순서로 처분해서 양도세 아꼈다고 난리쳐. 그 전에는 반포아파트 안 팔리니까 본인부터 다주택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그래. 이게 언론의 실태다. 집값 안정을 원하는 그 뜻에 동참을 한다면 이 사람이 반포 아파트부터 금매물로 팔릴 정도로 내놔서 팔았으면은 이런 뒷얘기는 없었겠지만 언론 보도 실태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도 쭉쭉 띄워주죠. 버는 자들 하면서 그 전에 본 거는 이야기 안 나오죠. 국회의원도 그렇다 하면서 뭐 민주당에도 주택 두 채 해가지고 국토위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6억 8억 올랐다. 말은 이렇게 하죠. 두 채 중 한 채 내놨다. 일시적 2주택이었다. 일시적 2주택인데 3년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같은 당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책이 추진이 똑바로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번에 특히 전문가들이 최악으로 꼽은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아세요? 710 정책. 왜 최악으로 꼽았겠어요? 가장 세니까. 역대 없었던 보유세 상승이죠. 그 다음에 역대 없었던 법인 규제죠. 엄청나게 세죠. 두 번째로 뽑는 게 뭐예요? 분상제. 이걸로 투기꾼 잡고 이걸로 건설사 잡으면은 빠이빠이예요. 더 이상 여력이 없죠. 이거 두 개를 최악의 정책으로 뽑는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 두 개가 가장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파리 빼고. 파리 때 저기 임대사업자 완화한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한 정책이니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이걸 더 잘못했대요 지금. 이거는 스트레이트에서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득을 봐야 하는데 15년 20년 타는데 집값 올라가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쯤 되면 투기 아닌가. 4주택이 어떻게 실거주를 얘기를 해요. 옥천이 지역구인데 서울에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실패한 문재인 좌파 정권 자꾸 이렇게 좌파라고 몰고 가죠. 이거 프레임 얘기하면 안 돼요.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정책 같은 경우는 비판해도 되죠. 거기서 해서 오히려 늘었다.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습니다. 분상제 폐지. 분상제 폐지하면은 수혜보는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신축, 구축으로 퍼진다. 건설 마피아들은 이동안 돈 많이 버는 거고. 규제지역 해제 조건 완화하겠다. 완화해서 집값이 잡혀요? 그 효과 나중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도 규제했어요. 그리고 효과 뒷부분에 나오죠. 노무현 정부 때 규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세계적인 유동성이 너무 돌고 있었죠.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거의 말년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거의 2007년 5월 이때쯤부터 거의 강남에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08년 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나타났죠. 거의 말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까지 쭉 규제했다. 결국엔 잡혔다. 막판에 잡혔는데 그 전에 워낙 비판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떨어지고 있다가 리먼 터지면서 급락한 거죠. 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부동산 3법의 핵심이었죠. 그 뒤에 집값 폭등했죠. 근데 왜 폐지하라고 그래요? 내 채나 갖고 계신 분이.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집값이라 쓰고 거품이나 읽는다 이 영상에서 부동산 3법 시행되고 2014년 12월에 시행됐죠. 2015년부터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죠. 건설사 영업이익이 이런 걸 보여줘야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거 문제 있는데 핵심은 그렇게 해서 결과로 누가 많이 벌어쳐먹느냐. 물론 투기꾼들도 많이 벌지만 결국에는 이거 건설 마피아 키우는 거다. 공직자 캐스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국회의원 재산들 지금 어느 당이 반대하고 있나. 상위들 보면 어느 당이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추진하냐. 이런 거는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좌빨이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예 이런 자료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3법 통과시킨 주범들이죠. 공급이 위축되고 본인이 부동산 3법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공급이 위축되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3법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때도. 근데 집값 올랐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왜 이제 얘기 안 하고 지금도 이러고 있냐. 이번 정권에 올랐으니까 찌질하게 세금 전가하고 있다. 분상제 인제 시행됐잖아요. 그 결과 나타나는 거 보면 되죠. 지금 막 종부세 완화하고 있다. 종부세 강화는 규제 정책이 아니라 공급 정책이에요. 종부세를 강화해야 다주택 매물이 나오죠. 재산세를 증가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재산세율 늘렸어요? 안 늘렸죠. 이 얘기하면 또 자꾸 정치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아까 국토위원도 같이 깠어요. 저는 분명히. 문제는 뭐다? 저런 거다.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규제 계속 강화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는데 규제 강화해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지방 뜨면 풍선 효과, 지방 떨어지면 양극화. 계속 이렇게 까고 있는데 지방 이제 효과 나타나고 있죠. 풍선 효과 나타났던 데들. 서울 어때요? 강남 같은 경우 거래량 엄청나게 줄었죠.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제도 단계적 폐지. 2017년 12월에 엄청나게 늘어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임대사업자들 있죠. 2015년, 6년 이때 했던 사람들 폐지됐다. 4년 했다. 그러면은 올해 더 연장 못한다. 그러면 21년부터는 세금 감당해야 돼요. 팔겠죠. 임대사업자 규제가 안 들어갔냐? 그 전에 혜택 보고 유지하던 임대사업자들이 들어간다. 임대사업자 문제 생겼잖아요.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잘못된 정책이다.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죠? 혜택 받는 동안은 다 보장해 주되 더 이상 연장은 안 해주겠다. 이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말이 돼요? 그동안 혜택 본 걸 감사해야지 보던 거를 안 주겠다. 한 부자가 매달 거지한테 $20씩을 줬어요. 기부예요, 기부. 부자가 일이 어려워지면서 $10만 줬다. 이것도 혜택 받는 거죠. 이 거지가 부자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아니 당신 일 힘든 건 힘든 거고 나한테 $10 덜 주냐고. 내 $10 내놔라. 이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혜택 본 걸 감사해야죠. 주택 보유 현황 이야기 나와서 전수조사 진행한 적 없는데 뭐 동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았다. 1주택자 9명 중 6명이고 1급 관부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공직자들이라면 정책에 맞춰서 일해야죠. 고위공직자들 혹은 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고용한 공직자들도 있죠.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정책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사정이 있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처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시간이 짧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12, 16 그때쯤 나왔는데 꽤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튕기고 있었다 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모범이 못 되는 거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민심에 논란 정부 압박, 인사고과 영향 주겠다. 경기도에선 더 빨리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71% 움직였다. 처분 의사 밝혔다. 22명. 매도 계획 없다 1명.
입장 밝히지 않는다 8명, 교체 3명, 처분했거나 처분 의사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결과는 봐야 되죠. 처분 의사는 아직 처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계속 집값이 오를 징조다? 결론.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 중 다주택에 완화 정책으로 영향 많이 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것? 비판이 아니라 이들은 비난이죠, 비난. 자기 재산 깎이니까. 고위공직자들 이젠 팔아야죠. 지금까지 계속 태클 걸려왔고 방송에서도 때리고 정부에서도 때리고 하니까 판다.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정책 중에서 딱 저는 경제만 얘기해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잡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에 그런 인사들을 넣어놨다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더 꼼꼼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래서 규제정책 안 된다 얘기하는데, 자,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더 오른다 라는 거는 보유세를 완화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유세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가 강화되면 효과가 나온다. 다만 이 효과가 주식이나 뭐 이런 거랑은 다르게 부동산은 오래 걸린다. 바로 거래가 가능한 거를 콩나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물 주면 쑥쑥 자라죠. 효과가 쭉쭉 나온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다르고 가격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 자체도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부동산 불패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벼농사 짓는 거예요, 벼농사. 처음에 뭐 모내기 하고 물 주고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 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늦여름까지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계속 야, 너는 물을 22번이나 줬는데 왜 아직도 벼가 안 자라고 추수를 못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책도 있지만 그 시기도 적용이 돼야 된다. 보금자리 지구 앞에서 다 폐지했고 이기심도시 다 늦춰서 지금 이제서야 공급하고 있다. 이제서야 입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 문제도 당연히 따라왔었죠. 공급 부족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보금자리 지구 폐지 때문에 생긴 거죠. 광명 시흥이나 화남 간북 같은데 서울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다. 잘못된 것들을 되돌리고 있다. 빨리 효과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완화해라, 이런 여론에 넘어가지 마라. 곧 효과 볼 거다.